왜 석유가 중동에서 나는데 석유골에서는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거야. 이란 석유골에서를 개설을 합니다. 이게 미국으로서는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달러에 도전하는 거는 그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크입니다. 시진핑이 드디어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우디가 바로 미국 페트로달러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의 눈은 이번 시진핑이 빈살만 왕세자와 그 다음에 아랍 6개국 정상들과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이제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왜 이번 만남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번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보도를 했는지 그 내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페트로달러라는 게 우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죠. 미국은 1944년에 브레튼 우주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달러를 확실한 세계 기축통화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금태한 번위 제도 위에서 만든 달러를 미국의 베트남 전쟁 등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금에 비례해서 달러를 발행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이걸 수상하게 여긴 우방국들은 서독 같은 경우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탈퇴를 하고 스위스나 스페인, 프랑스는 달러를 싸들고 가서 금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맹방으로 믿었던 영국조차 대량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통에 미국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고 급기야는 닉슨 대통령이 자기 경제참모 16명을 대통령 별장에 있는 군부대 벙커로 데리고 가서 3일 밤낮을 격렬한 토론 끝에 1971년 8월 15일 정오에 TV에 등장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달러가 투기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당분간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한다. 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세계의 외환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과의 고리가 끊어진 달러는 당시 1온스당 35불이었었는데 이게 온스당 120달러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즉 달러의 실질 가치가 340% 이상 급락하게 됐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1973년 11월 미국의 천재 외교관 키신저가 비밀리에 사우디의 파이살 국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딜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당신의 정권을 보호해 줄 테니 당신은 오펙을 주도하면서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라. 라는 협상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석유의 결제통화로 부상하면서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 다시 기축통화의 위치를 되찾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상황은 미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 시스템이 있는데 스위프트 시스템이란 지금 세계 한 200여국의 12,0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모두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거쳐야 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하고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미국이 이란을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하게 됩니다. 우선 그 당시 미국이 이란을 차단함으로써 이때 정작 놀란 건 러시아하고 중국이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이란처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됨으로써 나라 경제가 순식간에 거덜날 수 있겠다라고 느끼고 그들은 자국 통화의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왜 이런 초강수를 썼을까요? 과거에 미국과 이란은 사실은 혈맹 관계예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 세력이 중동으로 내려오는 거를 이란이 미국을 대신해서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미국과 이란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혈맹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혈맹 관계가 195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 깨진 내용을 보면은 당시 영국이 이란 내에 석유 이권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에서 외세에 대한 반감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모사데크라는 새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1951년에 이란 석유의 국유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국은 미국과 같이 아약스 작전이라는 내부적인 정보작전을 통해서 이란 군부를 부추겨서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1953년에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고 팔레비 왕조를 다시 복원시킵니다.
즉, 이 얘기는 민주정부를 뒤엎고 왕조로 회귀했다는 얘기는 시대에 굉장히 역행했다는 의미죠. 이로 인해서 이란의 석유는 다시 영국과 미국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이란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패배감이나 상처는 이들로 하여금 반서구, 반미 체제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원된 팔레비 왕조가 친미, 친서방 정책을 피자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팔레비 왕조는 이 시대를 가혹하게 유혈 진압을 하는데 이를 서구 언론들은 모른 채하고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팔레비 왕이 당시 종교 지도자인 호메인을 추방합니다. 여기에서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와서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왕은 1979년에 이탈리아로 도주를 하게 되고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호메이니가 집권을 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신정 일치 체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는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란 국민들이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시점에 미국이 팔레비 왕의 미국 입국을 허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팔레비 왕의 신병을 요구하면서 당시 이란 대학생들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난입을 해서 외교관 등 52명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는데 이 인질극이 무려 444일 동안 지속됩니다. 미국으로서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작전을 쓰면서 미국 대사관의 구출작전을 시도했는데 이때 오히려 특수대원 8명이 목숨을 잃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1981년 1월에 팔레비 왕조가 갖고 있는 미국 내의 재산을 이란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인질 전원을 구출하게 되고 당시 이 인질극을 주도했던 대학생이 있었는데 마흐무드라는 대학생이 2005년에 이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반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즉 마흐무드 아마드네자드 대통령은 왜 석유가 중동에서 나는데 석유골에서는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거야. 석유골에서가 생산지에 있는 게 올바른 거 아닌가? 라는 판단 아래 그 걸프만에 있는 키스라는 작은 섬에 이란 석유거래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 석유거래소는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이란의 화폐인 리아라를 받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미국으로서는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달러에 도전하는 거는 그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로 인해서 2012년에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시킨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 정부의 스위프트 배제가 이때서부터 탈달러화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즉 이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는 러시아 루블화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따로 만들고 그게 2014년에 완성을 시키고 이듬해에는 중국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CIPS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각자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 간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우리 양국 간의 교역에서 달러 쓰지 말자. 루블화와 위안화를 무역 결제 대금으로 쓰자 해서 당시 90%에 달했던 달러 결제 비중을 지금은 40%까지 끌어내린 수준이고 그들은 앞으로도 미국 달러를 쓰지 않고 양국 간 거래에서 자국 통화를 쓰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중국의 CIPS 결제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죠. 중국 결제 시스템에는 지금 세계 130국의 1280개 은행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되는 금액이 매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외환보유고에서 갖고 있는 달러 표시 국채를 이제는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억 달러도 안 될 정도로 대부분 미국 국채를 처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더해서 2018년에 중국이 상하이 선물 시장에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중국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러한 선물 시장을 만든 거죠. 결국 이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을 거쳐서 지금은 패권전쟁의 성격으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란의 문제나 중국과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미국과의 갈등이 그들의 석유를 달러 표시가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 거래를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달러화 현상은 지금에 와서는 놀랍게도 우방국에서도 더 이상 미국을 마냥 믿을 수만은 없다라는 시선을 갖고 자기들만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TIPS라는 지급결제 시스템을 2018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면서 이제는 기존의 법정 통화에서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체제로 변화해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CBDC 시스템 하에서는 각국이 통화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같은 경우 브릭스 내에 공동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2018년에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자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들이 공동화폐 개발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공동화폐를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당했을 적에 러시아는 자국의 결제 시스템을 중국의 CIPS 결제 시스템에 연동시킨 다음에 당분간은 중국의 CIPS를 위주로 자기들의 결제 통화를 갖자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그 중심 통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사우디 나름대로 오펙 내의 디지털 통화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공동으로 CBDC를 개발하게 있고 이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는 이슬람권 내에 디지털 화폐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슬람권의 디지털 화폐의 맹주가 되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혹은 경제 블록별로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주변국들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통화의 분권화, 다각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